자, 진도 많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도 많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수요일에 하루 종일 불러서 할 테니까. 저 이번 주 수요일에 보다요. 왜? 좀 제가 필기. 화요일까지 확실히 하시기 바라고. 자, 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마지막입니다. 우리 어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공부하면서 두 원이 뭐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했었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겠대요. 저 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즉 교점을 너를 P, 또 다른 교점을 Q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윤태야,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점 P와 점 Q를 지나는 원은 모두 몇 개 존재하겠니? 무수히 많겠지. 이런 원도 있고, 요런 원도 있고, 요런 원도 있고, 요런 원도 있고, 요런 원도 있고, 무수히 많겠죠. 아니, 하나?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모두 몇 개야? 무수히 많아. 그럼 다시 질문할게. 하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니? 하나요. 하나지. 직선 하나. 그 다음,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무엇을 공부했었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팅하는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부경이 기억나나요? 요 직선을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 또 다른 직선을 A'X, B'Y, C'은 0이라고 한다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시다시피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요 세모와 요 네모를 써서 만드는 걸 공부했었죠.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모 플러스 K 곱하기 네모는 0이라고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원방에도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대로 이 과정을 원방에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방금 우리 공부했었던 것처럼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앞에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 원 또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 프라임 x 라지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은 앞에 거 세모, 뒤에 거 네모라고 하고, 세모 플러스 K 곱하기 네모는 0이 됩니다. 직방하고 똑같네요. 맞아.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직방하고 원리가 똑같아. 알겠니? 원리가 똑같아. 별로 안 어렵죠? 네.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은 요런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x제곱, 세모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라지 ax 더하기 by 플러스 c 플러스 k 곱하기, k가 무수히 많다는 의미하겠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b'y 더하기 c'은 0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뿅! 18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잠깐만. 너가 왜 먼저 나와? 자, 그랬을 때, 봐봐.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문제의 순서가.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도 천천히 봐볼래, 얘들아?
너무 조잡해 보이니? 잘 보이니 얘들아? 너무 조잡해 보이니? 잘 보이니? 고맙다. 자, 다시 이쁘게 써볼게.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됐는데 이 등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임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이거든 얘가 결국에는. 그런데 있잖아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잖아.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마이너스 X제곱 저 앞에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Y제곱 저 Y제곱 사라져서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진다라면 원의 방정식으로서의 모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딱 있어요. 단 K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0이 돼도 돼요? 네, 0은 돼도 돼요. 얘가 0 되더라도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상관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되느냐?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요 식으로부터 K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소수 2차니까 복사해야지. 야? 복사. 야? 붙여넣기. 짜잔. 요 식으로부터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봤어. 그럼 마이너스 1은 생략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져서 A-A 프라임 X B-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는 XY에 관한 1차 방정식 되네? 그럼 이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은 좌표평면에 그리면 직선 아니겠니? 이 직선이 바로 의미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란다. 아하. 요 P와 Q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직선의 이름이 있어요. 이 직선의 이름이 있는데 이 직선의 이름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요 선분 PQ가 바로 공통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분 PQ를 우리는 요 왼쪽 원의 현도 되고 오른쪽 원의 현도 돼서 우리는 요 현 PQ를 공통현이라 부를 거고 이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이냐 그래서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할 건데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너무 두 원의 방정식이 존재할 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빼면 됩니다.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의미가 결국 일반형 원의 방정식 하나에서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원방에서 원방을 빼면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바로 뭐가 되겠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다. 이거야. 시험에 끝장나게 잘 나와. 이거 무조건 나와. 이 유형은 무조건 나와. 어떤 이 유형은 무조건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시선의 방정식 바로 나왔네요.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 1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두 원 A1 첫 번째랑 두 번째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요 원의 방정식 너에서 요 원의 방정식 너를 갖다가 빼버릴 거야. 뭐 할 거라고? 빼. 그럼 빼면 어떻게 돼?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ax 더하기 6y 플러스 9에서 너 빼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1은 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식을 왼쪽 등식에서 오른쪽 등식을 갖다가 빼주면
그 관계식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즉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정리 안 해주시고 바로 보내도 되고, 이 애가 마이너스 1,1하는 점을 지나겠대. 그럼 뭐하니? 대입해야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 2 대입하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a 6이 12 더하기 9 마이너스 2 y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 0 돼서 a 빼기 4a 마이너스 3a 12 더하기 9 빼기 2 빼기 1하니까 얼마야? 18인가? 그래서 a는 얼마?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방에서 원방을 빼면 되겠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개념이죠. 자, 두 원이 있는데요.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자,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있는데, 우리 너를 가지고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너가 세모, 너가 네모가 되는 거야. 즉 세모 더하기 k 곱하기 네모.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세모랑 네모랑 위치 바꿔도 상관없어요. 얘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고, 옆에다가 살포시 k는 마이너스 1이 아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써준 다음에, 근데 이 원이 어느 점을 지나겠대? 1,1을 지나겠대? 그럼 x에 1, y에 2 대입해서 k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1,2 대입! 1 더하기 4 빼기 1 대입하면 4 되고, k 곱하기 1 더하기 4 빼기 6 빼기 4 더하기 4는 0 돼서 뿅뿅 1 뿅뿅, 그 다음에 5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k는 0 돼서 k는 1 되는군요. 이 문제는 k는 1을 구한 후 다시 원방을 차례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k는 1을 다시 또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좀 귀찮기는 한데 막 어렵지는 않아요. 대입만 잘 해주시면 완벽하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제곱 2x의 제곱, y제곱 y제곱 2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 되겠네요. 얘는 원방이 아니죠? 원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도 했었지만 x제곱 y제곱 계속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로 마지막으로 나눠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y 플러스 2는 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20번. 두 원이 주어졌을 때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두 원이 주어진 데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야,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야, 만나지 않는 경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왼쪽 원,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비점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원은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고요. 두 번째 원은요, 중심의 좌표가 2,2가 되고, r제곱은 방금 구한 중심의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해서 빼기 상수니까 8 돼서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2√2가 되겠네요. 지금 빨간 원과 파란 원이라고 한다면 파란 원이 좀 더 작고 빨간 원이 좀 더 큰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통인 현의 길이, 즉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겠니?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r제곱이 8이면 r은 루트 8이니까 2루트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 왜 2컴마 x 앞에 있는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y 앞에 있는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너를 A, 너를 B라고 하면 선분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파란 원 또는 빨간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떤 원 이용할까, 윤태야? 어? 파란 원? 이유가 있나요? 뭐가? 시기가 빨간 원도 간단한데? 기분을 원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자연수라서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맞아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자연수다 보니 빨간 원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 파란 원을 기준으로 한번 현 AB를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너의 중심을 5라고 한다면 선분 OA는 반지름이 2가 될 테고 요 점에서 우리는 요 현 AB에 이르는 거리를 갖다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너를 갖다가 구할 수 있을 텐데 현 AB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우리는 너의 방정식을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요 원에서 이 원에 갖다 뭐 할 겁니까? 빼겠습니다. 빼. 뭐 하자고? 빼. 빼면 너 앞에 파란 원에서 니은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고 그러면 4x 더하기 4y는 4가 되겠네. 정리해주면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 되고요. 너가 바로 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0,0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그 거리 d는 루트 x개수의 제곱 더하기 y개수의 제곱 2분의 너가 그대로 분자로 올 건데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돼서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유리화할 수도 있고 근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을 갖다가 내가 h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적은 선분 AB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선분 AB는 AH의 2배 아니겠습니까? 고로 AH를 구하러 갑시다. 선분 AH를 L이라고 한다면 L은 루트 빗변의 길이의 제곱 4에서 선분 OH의 길이의 제곱 2분의 1을 갖다가 빼면 되고 너는 루트 2분의 8 빼기 2분의 7 되나? 루트 2분의 7이 돼서 오케이. 그러면 유리화하면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14가 되겠구나. 대입해주면 2분의 루트 14 곱하기 2 고로 공통 현의 길이는 루트 14가 되겠네요. 순서 다시 한 번 더 보자. 피타고라스를 풀 건데 공통의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원을 갖다가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두 원 중에 한 원의 중심의 좌표와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선분 OH를 구하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공통현의 절반의 길이를 구하겠다 이거야. 절반을 구한다면 곱하기 얼마나 하면? 1을 하면 선분의 길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방 문제가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원의 방정식 세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과 점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이런 문제들 봐주시고요. 당연히 숙제는 요 95쪽까지 원방 마무리해 주시고 RPM도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네 번째 중단은 도형의 이동으로 가볼게요.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 이동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동. 첫 번째, 평행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야. 함수의 그래프. 평행 이동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X축 평행 이동과 Y축 평행 이동이 있고요. 대칭 이동은 여기서 네 가지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이 있고,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이 있고, 세 번째 원점 점 대칭 도형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칭 이동은 이거 외에도 보너스 대칭 이동이 있어요. 임의의 점에 관한 대칭 이동, 임의의 선에 관한 대칭 이동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이 얘기 할 거고, 자, 이 이동은 관계식 이 도형인데, 도형 이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래프의 이동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그래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함수죠. 함수. 그래프가 점들의 모임 아니겠니?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관계식하고 그래프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자, 모든 x, y로 주어진 함수들이 있는데, 자, y는 fx가 있어. y는 fx가 있는데, y는 fx에서 y는 fx를 이라고 하겠습니다.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관계식은 y-q는 fx 빼기 p가 됩니다. 하은이 이거 알고 있니? 중3 때 했었죠?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이 있는데 너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라고 한다면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해서 너를 함수다 보니 y는이 필요했고 좌변이 마이너스 q가 이항해서 y는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적은 걸 우리는 2차 함수의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공부한 거죠. 배웠죠?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요런 것들인데 요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할 거고요. 대칭 이동도 이렇게 식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래프와 함께 좌표변에서의 모양과 함께 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평행이동입니다. 자, 평행이동을 먼저 배울 건데 누구를 평행이동할 거냐부터 있어. 누구를 두 가지가 있어. 점과 도형. 네. 점을 평행이동할래?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점들이 모인 선을 말하는 거야. 선은 우리가 배운 선은 많지 않아. 직선과 포물선, 그 다음에 원까지 있어. 그런데 직선과 포물선은 직선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 포물선은? 2차 함수. 원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원 따로. 그래서 요새는 함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게 원도 평행이동 시킬 거라서. 그래서 그냥 도형이라는 이름을 퉁쳐서 할 거야. 다 보여. 그래서 장난하지 마. 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자,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이 있고 두 개밖에 없는 거죠. 한편 누구를 평행이동할래? 라고 했을 때 점과 도형이 있습니다. 점의 평행이동의 약속과 도형의 평행이동의 약속이 살짝 다릅니다. 요거 많이 학생들 헷갈려 하는데 제대로 배우면 안 헷갈리겠죠? 먼저 점을 평행이동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점 x, y가 있습니다. 점 x, y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키면 평행이동시킨 새로운 점의 좌표는 당연히 x 더하기 p, y 더하기 q가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도 이해하는 거죠. 여기에 2,3이라는 점이 있었어. 이 점을 2,3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겠다 이거야. 그럼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오른쪽으로 4칸 가고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위로 한 칸 가면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갔니 정빈? 오른쪽으로 4칸 가고 위로 한 칸 가면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니? 6,4가 되겠지. 너무 잘했어. 즉 안전 쉽죠? x좌표에다가 4만 더해주면 6이 되고 y좌표에다가 1만 더해주면 4가 되겠다 이거야. 물론 음수로 나올 수도 있죠. x축 방향으로 4가 아니라 마사래 마사. x축 방향, 널 4는 y축 방향으로 너를 마이너스 1 할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라면 4칸만큼 온 다음에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되겠죠. 그럼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이 점의 좌표는 맞아요. 6,2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평행이동했습니까? 점을 평행이동했죠? 점의 평행이동은 단순 산수 계산이네. x에다가 p를 더해주고 x 더하기 p, y에다가 q를 더해줘서 y 더하기 q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도형을 평행이동해. 도형을 평행이동할게. 자,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다음과 같이 도형은 등호가 들어갑니다. 등호. 뭐가 들어간다고 얘들아? 뭐가 들어가? 등호. 뭐가 들어간다고? 등호. 등호가 들어갈 거야. 자, 도형이 있어. 도형을 모든 도형을 의미해야 되니까 모든 도형을 의미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법을 쓸 겁니다. f 가로하고 x, y는 0. f, x, y는 0. 처음 본 거야. 이렇게 f, x, y는 0은 도형을 의미할 거야. 도형. 이 도형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네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도 있을 수도 있으며, 또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런 애들을 다 퉁쳐서 fx, y는 0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다 퉁쳐서 fx, y는 0이라고 할 거야. 자, 요 도형 f, x, y는 0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도형은?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중3 때 배운 대로 2차 함수 때 배운 대로 처음 주어진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할 거야. 즉 대입하게 되면 도형 f x-p, y 빼기 q 가로 닫고는 0이 되는 거야. 외웠어요? 외웠어? 요? 뭔가 좀 다르죠? 저 위에 건 단순 산수 계산 아니고 위에 건 점의 평균이동 산수 계산이야. 아래에 있는 도형은 뭐야? 대입이지. 요게 다른 거야. 관계식의 대입. 그래서 요 두 개만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평행이동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정리됐어? 정리됐어?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단돈 10,000원도 못 모으면서 100만원을 나는 모을 수 있다라고 상상을 펴는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아니 공부 자체를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100만원이 생기기까지는 내 통장에 10,000원이라는 금액을 거쳐가야 되고 50,000원이라는 금액이 거쳐가야 되고 100,000원이라는 금액이 내 통장에 거쳐가야지 100만원이 되는 거야.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는 거지.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최종 종착지가 있어. 고등수학의 종착지가. 고2 때 배우는 수투야. 너네들은 이제 미적분 원이 되겠지. 그 단원이 최종 종착지, 최종 종착지는 거진 종착지야, 거기가. 최종 종착지는 사실 미적분 2지. 미적분 2까지 가기 위해서 이 수학을 빌드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도구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뭐 조립을 하려고 하고 집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는데 집을 만들려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 누구나 하지 않겠니? 그때 내가 직접 만든다라고 내가 직접 만든다 했을 때 망치의 쓰임새, 톱의 쓰임새, 목재의 쓰임새, 시멘트의 쓰임새 이런 것들 각각 알아야지만 할 수가 있다라고. 그 재료들인 거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공통수학 2 하면서도 공통수학 2의 가장 마지막은 피날레가 함수라고. 왜? 너희들 내년에 고2 때 배우는 수학이 전부 다 함수니까. 그래서 지금 너네 1년 선배들도 고1 때 함수 부분이 잘 안 된 친구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시간 많이 쓰고 있는데 굳이 많이 써야지. 왜? 고1 때 안 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 그때 느껴졌을 때 멈춰야 돼. 느껴졌을 때 졸라 문제 많이 풀어야 돼. 문제 엄청 많이 풀어야 돼.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야. 요리 하나 완성했다라고 해서 그 요리 하나, 그러니까 하나 요리를 너네들이 알고 있는 뭐 미슐랭이라고 하는 요리집에서는 그 미슐랭 가게에서는 뭐 100개의 메뉴, 200개 메뉴 내지 않아. 고작 많아야 몇 개의 메뉴를 하지만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요리를 해서 손님한테 접대한다는 거지.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자, 평행이동은 누구를 애들이 평행이동만 생각한다고. 평행이동이 쉽지.
좌우로 이동하는 거 X축 평행 이동,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Y축 평행 이동. 그런데 누구를 평행 이동할 거냐에 따라서 약속의 표현이 달라. 약속의 표현이. 그러니까 약속의 표현이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어떠한 점이든 도형이든 다음과 같은 표현이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해주세요 라는 건데, 아우 쓰기 너무 귀찮아. 평행 이동하세요 라고 하는 이 식을 세 가지로 표현할 거야. 에? 두 개밖에 안 가르쳤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거 먼저 점. 임의의 점 A, B가 있는데 너를 갖다가 A 더하기 3, B 빼기 4 이렇게 써져 있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가 무슨 뜻이야? X축 방향으로 점이든 도형이든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평행 이동하는 소리야. 리신되면 안 돼. 리쿠 하면 안 돼. 봐도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이야. 리쿠. 이해갔어요? 방금 위에서 했잖아. 점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표현하겠다. 너를 보면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 이거야. 이해했죠? 한편 너를 요 박스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도형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F X, Y는 0이 화살표 F X 빼기 3, Y 더하기 4 이퀄 0 이렇게. 대칭 이동은 쉬워. 평행 이동만 이해하면 돼. 요거 이해하면 다 끝났어. 왜 안 되죠? 왜 끊기죠?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세 개의 네모가 전부 같은 말이라는 거야. 됐니? 전부 다 뭘 말하고 있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나는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요 단원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쓸 거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사만큼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 간단하지? 이렇게 간단하지? 나는 요 표현 좀 쓸게, 나중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사만큼을 요 하트 형태로 쓸게, 나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볼래? 그래? 그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산수 계산하면 되니까 4,6 이렇게 되겠네요. 1번만 풀겠습니다. 230번에 1번 보겠습니다. 평행 이동 X, Y가 화살표 X-5, Y 더하기 3에 의하여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게 되겠네. 이거 뭐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하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해 갔어? 마이너스 5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하는 소리야. 즉 산수 계산하면 마사, 6 너무 좋아요. 31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는 대입이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 누구 대입하고? 좋아.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이고 Y 대신 누구 대입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Y 더하기 3 플러스 5는 0이 되고, 요거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은 0 되겠네요. 2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평행이동 약속에 의하여 다음 방정식이 자 약속은 점의 평행이동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지 윤태야 뭐자 x축 방향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하자는 거죠. 이게 점입니다 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하자는 약속이니까 다음 도형이 나타내는 도형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고로 x 대신에 x 누구를 대입할 거야?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누구를?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5만큼이니까 y-5를 갖다가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자 다음 평행이동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평행이동에 의하여 처음 마이너스 2,3이 a, 2로 옮겨질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요 평행이동의 약속은 지금 점의 평행이동이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비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3이 주어져.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a가 되는 거고 자 y좌표 3 빼기 b가 2가 되겠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 b는 1 되겠네요. 2번 5, 마이너스 1을 3, 4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5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는 하트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 하트 규칙에 의하여 점 1,3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네요. 1 빼기 하니까 마이너스 1, 마3 더하기 5 하니까 2 해가지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식으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그 평행이동을 하트로 표현해보면 마3이 마이너스 1이 되겠대. x축 방향은 얼만큼? 건우? 2만큼. y축 방향은 얼만큼? 마3만큼 평행이동하는 요 하트 규칙에 의하여 직선 3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 직선 너로 옮겨질 때 a, b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을 요 하트 평행이동에 의하여 ax 마이너스 y 더하기 b는 0이 되었대요. 그럼 한번 해보자. 너를 갖다가 요 하트 평행이동이라면 등식, 관계식이니까 대입이겠죠. x 대신에 누구? x 마이너스 2 너무 좋아.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대신에 누구? 좋아. 너가 얘가 되겠음. 따라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하면 계산하면 누가 되니? 마이너스 7 되는 거구나. 그러므로 A는 3이고요. B는 7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진짜 잘한다. 최고인데. 자,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더하기 2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P의 값을 구해보자. 알았다. 자, 이차함수죠.
너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더하기 이만큼 평행 이동한 애가 꼭지점에 x축 위에 있었대. 그러면 관계식으로 풀지 말고 어차피 최종적인 목적지가 꼭지점 아니겠니? 그러면 우리 요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는 건 어때? 나이스지? 이 꼭지점 좌표 구하기 위해서 이거 뭐예요? 오 얼마라고요? 이거 얼마? 1, 구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x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1하니까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3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꼭지점에 평행 이동시키기 전에 꼭지점의 좌표가 1,3인데 너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더하기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 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점이니까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1 더하기 p, 3 더하기 p 더하기 즉 p 더하기 5가 되겠네. 맞지? 5. 그런데 x축에 있대. x축에 있으면은 x축에 있는 점들 y좌표가 얼마야? 0 돼서 p가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너무 잘한다. 2번 보겠습니다. 평행이동 x, y 점이네. 점은 0이 없으니까 점이지. 한 점이 요렇게 이동되는 규칙에 의하여 이번에는 관계식 원의 방정식이 또 다른 원의 방정식으로 옮겨질 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런 거 잘 풀어야 이제 진짜 평행이동 좀 너 좀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겠죠. 자, 해석해보면 x, y가 x 더하기 3, y 빼기 4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은 아시다시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평행이동하는 규칙 아니겠습니까? 이 규칙에 의하여 요 원이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관계식으로서 해도 되지만 포물성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고 식보다는 점이 좀 더 편하잖아. 사주 계산하면 되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즉 지금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원은 중심의 좌표가 얼마니? 얘는 마이너스 2,1이 되고 r제곱은 방금 구한 중심의 좌표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빼기 상수 5-a가 되겠다. 즉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고 r제곱은 5-a가 되겠네요. 한편 평행이동 되고 나서 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는 표준형이니까 각각 0이 되는 x값 1, 마이너스 b가 되고 r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럼 평행이동이 되기 전과 되고 나서는 원의 사이즈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고로 r제곱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a는 얼마? 2가 되고 자 중심의 좌표 보자.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하면 1이 되는 거 맞네. 1에다가 마사 더하면 마비가 돼야 되는데 너가 그러면은 마3인가? 고로 b는 3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 b는 3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숙제 꽤 많습니다. 숙제 꽤 많아요. 개념 원리는 104쪽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며칠이죠? 17일이지? 그 다음에 RPM은요. RPM은 원반 끝까지만 해주세요. RPM은 원반 끝까지. 오케이? 내일 오시는 분들은 개념 원리만 다 해가지고 와주세요. 알겠죠? 내일 오시는 분들은 개념 원리만 잘 해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레 오시는 분들은 RPM까지 해가지고 와주시면 되겠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더 알아가지고 가실 분? 출동! 안녕.
안녕. 뭐가 그럴까요? 잠깐만요. 안녕. 안녕. 그때 1, 2, 3 맞다고 그랬죠? 2, 3, 4인가요? 아하, 2, 3, 4. 그러면은 금요일에? 우리 금요일에 오잖아. 2, 3, 4 가면 우리 금요일에 원래 수업 있잖아요. 우리 월, 금이니까. 금요일에 좀 많이 할까요? 하기 전이면 다음 주. 그러겠죠? 금요일에 많이 하고 수요일에도 좀 할까 그러면?